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뉴욕 증시 상승 출발했습니다. 네, 이번 주 7월 FOMC와 2분기 미국의 GDP 그리고 이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까지 빅 이벤트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 방향성, 그 기준이 필요하시다면 오늘도 1시간 동안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김산 마스터님 그리고 선견선생 마스터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선견선생 마스터님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견 선생입니다. 자, 앵커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해외 선물 큰 시장의 기준점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기술적인 것, 기본적인 것 같이 상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김산 마스터님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전히 대전에서 올라온 김산입니다. 말이 없는 프로입니다. 일단은 저희 옆에 계신 선생님과 저도 열심히 차트 또한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더 좋은 소식을 오늘도 상세히 가르쳐 드릴 테니 꼭 채널 고정 꼭 해주시면서 저희 둘 모두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선견선생 마스터님은 지난 주말 굉장히 또 멀리 다녀오셨잖아요. 네. 이 부산 강연에 다녀오셨는데 그 현장 열기가 굉장히 뜨거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부산을 제가 한 근 10년 만에 일단은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셨네요. 딱 내렸는데 네. 요즘에 또 휴가철이잖아요. 예. 휴가객들이 정말 많으셔가지고 네. 정말 놀고 오고 싶은 그런 네. 심정이었습니다. 예. 일단 굉장히 좀 열정적이셨고 예. 그래서 오신 분들하고 3시간 풀로 제가 3시간 풀로 제가 계속 이제 강의를 좀 드렸고 네. 3시간 나요. 예. 어떻게 보면 한 5년, 지금으로부터 한 5년 후까지 일단 제가 요즘에 전국 강연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대전이나 서울 같은 지역도 지금 일단 스케줄이 잡혀 있고 네. 오신 분들 대부분이 광주나 이제 울산도 좀 한번 와달라 네. 하고 그쵸. 뭐 서울에 오신 분들, 뭐 울산에서 오신 분도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그쪽으로도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전 찾아와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 네, 앞으로 이제 또 전국 팔도로 가는 오프라인 강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1시간 동안 든든한 두 분의 마스터님과 함께 성공 투자 시나리오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김산 또는 선견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시장의 뜨거운 이슈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각각 또 이슈를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먼저 선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오늘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어차피 이번 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죠. 그렇죠. 27일 날 FOMC도 있고 예. 그다음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네. 일단은 몰려 있고 예.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지표 발표도 있고 예. 굉장히 중요한 한 주입니다. 일단 FOMC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산 마스터님이 조금 이따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고 네. 제가 자료를 일단 좀 가져온 게 있는데 잠깐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조금 요즘에 시장이 혼란스러우신데 제가 기준을 일단은 딱 정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시장의 기준은 기본적인 것만 아신다라고 하면 된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자, 지금 이렇게 시장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주장하는 건 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두 가지를 모두 흡족하게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죠. 근데 페드는 이 두 가지를 잡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다 보니까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기 침체의 우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다. 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경기가 침체돼야 되고 하지만 이 경기 침체를 줄이기 위해서 페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쓰려고 하고 있죠. 자, 여기 자료를 일단 보시면 자,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제가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핵심 키워드를 저번에 말씀을 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무서운 이유는 뭐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예상 인플레이션입니다. 내가 이렇게 예상되어진다. 뭐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이든 1년 있다가든 여기에 보시다시피 5년 있다가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인플레이션이 간다라는 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무서운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예측하는 대로 인플레이션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금 굉장히 문제이기는 한데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6월달 발표된, 그러니까 6월분이죠. 7월에 발표된 6월분 소비자 물가지수가 피크아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 수반돼서 지금 지표들이 나오고 있는 게 자, 일단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였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자,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 꺾인다라는 것은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자, 여기 보시면 미국은 굉장히 여러 가지 제조업 지수들이 일단 발표가 됩니다.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도 일단 제조업 지수들이 발표가 됐고 쭉 보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낯익은 게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 여기가 있고요. 예, 보시면 리치몬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조업 지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안에는 반도체도 있고 실질적인 1차 제조업도 있지만 그냥 제조업 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조업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근데 제조업 지수들이 2022년에 꺾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조업 지수가 꺾인다라는 건 뭐죠? 경기가 하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인플레이션이 일단은 꺾이는데 이거는 좋은 징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뭡니까? 제조업 지수도 꺾인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안 좋은 징조죠. 경기 하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주택시장 지수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의 근 35% 이상을 차지하는 게 뭡니까? 주택이란 말이죠. 주택가격. 자, 그런데 이 주택시장 지수가 지금 꺾인다라는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매매 지표를 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금리가 일단은 인상이 되면서 자,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죠. 국채금리. 두 번째는 뭡니까? 모기지론 저당금리입니다. 이 모기지론에 해당하는 이 금리가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가 낮아집니다. 자, 그래서 주택시장 지수가 지금 꺾이고 있다. 이거는 또 뭐죠? 시장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원자재 가격 추이를 제가 좀 디테일하게 핵심적인 것을 좀 뽑아 드렸습니다. 자, 구리 가격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원유 가격도 뭐 이거는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20년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오른 거지만 지금 여기 끝에 보시면 일단은 원유 가격도 지금 꺾이고 있고 금 가격도 은 가격도 일단은 꺾이고 있고 곡물 가격이 좀 많이 꺾였습니다. 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받치고 있는 거, 끌어올리는 것은 두 가지다. 수요와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두 가지인데 수요는 페드의 정책으로 어떻게 되죠? 주택 시장 지수 좀 내려가고 있고요. 제조업 지수도 일단은 내려가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지금 여기에서 보이시는 뭐 네 가지라고 친다라고 하면 원유 가격 일단 많이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그리고 곡물 가격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6월에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점을 찍고 일단은 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번 주에 발표될 예정인 개인 소비 지출 이것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그러면서 플러스 두 번째, 후반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경기 침체인데 옐런이 또 저번 주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경기 침체가 일어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시그널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가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하락하는 거거든요. 근데 옐런이 저번 주에 그 얘기했어요. 그런 실질 GDP라고 딱 얘기는 한 건 아니지만 어떤 지표들의 하락이 마이너스를 친다고 해서 이거를 나는 경기 침체를 보지 않는다라고 일단 소위 얘기해서 지금 약을 쳐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 예상은 아무리 실질 GDP가 마이너스를 2분기 연속 찍는다고 해도 미국은 이것을 경기 침체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경기 침체로 인식을 하셔야 돼요. 최소한 신세계를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실질 GDP가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순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됐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의 기준점, 중심을 딱 잡고 가시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수익 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숙제는 이제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두 가지다. 그리고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피크아웃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김삼 마스터님은 어떤 내용의 시장 이슈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 아무래도 오전 아침 8시 방송을 보니까 네. 지금까지 모니터링도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네. 주제가 이번 주에 나오는 뭐 이벤트가 아닌가 보고 있죠. 그렇죠. 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또 이번 주까지 경제 지표 발표가 네.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줄사탕처럼 이어져 있는데 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예. 외국인들의 현금이 이탈이 되지 않을까라는 또 국내 증권 전문가들, 펀드 매니저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거는 단지 이제 미국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지난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하면서도 글로벌 이슈는 꼭 챙겨가야 국내 주식을 하시는 투자자분들이나 더 유용하게 내용적으로 좀 필요치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좀 했는데 앞서 우리 뭐 성견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거기에 잠깐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 이렇게 뭐 단호하게 결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뭐 시장의 흐름을 봐야죠. 뭐 트렌드 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저도 만약에 올린다고 하면 뭐 일각에서는 1포인트 가까운 인상까지도 예상하라는데 저도 뭐 좀 올린다 그럼 0.75 이 정도 선에서 좀 올리면서 앞으로 지금 미국이 그동안에 연준이 수요와 인플레이션을 강제로 누르면서 지나친 압력을 가하지 않은 모습은 사실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최근에 저는 여기서 첫 방송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2,200선을 돌파를 못하면 11,750까지도 감히 좀 하락 예상을 했는데 그와 반대로 굉장히 고점을 많이 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조금 더 더불어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현 상태는 글로벌 증시는 위태로운 줄타기와 홀로 서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표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금주의 FOMC 회의에서 아무래도 식어가는 소비자 심리를 좀 살리려고 아마 미국에서 또 어떤 다른 내용에 대한 또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 사이에서 새로운 단어들을 조합을 하면서 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어떠한 수면 위로 나타낼 수 있는지 아마 지금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요를 억누르는 대신에 동시에 경제를 망치려고 하지 않은 홀로서기를 지금 미국이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성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자재 가격도 뭐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에 다 속해 있던 거죠. 지난 시간에도 원자재 가격도 우리가 한번 또 얘기했고 어떤 분은 시청자 게시판에 구리 가격이 너무 인하합니다라고 했는데 또 오늘 지금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이벤트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에서 가야 된다고 하면 이제 2분기, 미국의 2분기 실적을 좀 봐야겠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면 금리 인상은 결정이 됐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또 나스닥은 조정은 불가피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이미 미국의 지난 1분기 GDP는 증가율이 마이너스 1.6%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것도 이야기가 엇갈려요. 2분기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또 나오고 있지만 저는 2분기 마이너스보다는 좀 GDP가 최소한 0.3에서 0.5포인트 이상 오르지 않겠냐라는 쪽으로 저는 조금 이렇게 좀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그 예상치가 뭐냐면 2월에 PC 가격 지수도 시장에 이목을 끈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코노미 같은 경우에도 가격 지수의 전년 동기 대비 쉽게 말씀드리면 6월의 근원 PCE죠. 이런 부분도 4.7% 이상 많이 올랐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호불호가 엇갈린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금리가 무조건 인상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 시장을 또 무조건 나 홀로 또 하락을 하거나 독주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2분기의 어떤 GDP 상승률을 0.3에서 0.5 정도의 상승률을 좀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상과 동시에 2분기 실적을 모멘텀을 가지고 약간의 조율을 보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서는 이미 나와 있던 이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국한되지 마시고요.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 노론탑방에 언제 오셔도 항상 저하고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항상 상담 받으시면서 편하게 대화 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편하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준의 줄타기와 홀로서기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중요 이벤트들의 시장 투자자들의 촉각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증시에는 이미 선반영이 되어서 또 큰 영향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도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마스터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먼저 선경 선생 마스터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리를 0.75% 올린다라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기정사실인데 저는 항상 1% 올려야 된다. 이번에는 그렇죠. 무조건 주장해 그렇게 주셨죠.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장은 일단은 그런데 제 예측도 일단은 0.75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거의 90%에 육박을 하거든요. 0.75 올리자라는 게. 근데 제가 일단은 걱정인 건 뭐냐면 자 이번에 한번 올리면 9월에 올린다는 얘기예요. 8월이 비죠. 그러면 2달의 텀이 있어요. 2달의 텀이 있는데 지금 마스터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번 주에 발표되는 PCE가 저도 걱정이에요. 왜냐? 이게 일단은 수요를 억누르는 게 지금 괜찮은 정책이다. 그리고 괜찮은 결론이 나오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달 PCE 발표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시장의 컨센서스는 지금 좀 오를 것 같습니다. 다시 소비가 오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혼재돼 있어요. 소비가 이번 달은 조금 오를 것 같은데 이게 또 기업의 재고의 문제를 좀 보면 재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은 소식이 나쁜 결과를 초래하고 나쁜 소식이 좋은 결과를 초래하는 굉장히 이상한 시장이 돼버리고 있다. 자, 그래서 제 주장은 항상 똑같지만 7월에도 결정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충격을 줘서 8월, 9월을 넘긴 다음에 9월에 조금 조절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하여튼 뭐 0.75를 올리는 건 기정사실화 된 것 같고 저는 그래도 1%의 미련을 조금 남겨두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제 시장에 나와 있는 이 0.75%포인트 이 기정사실화가 된다면 뭐 큰 영향력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또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선견선생 또는 김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통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1시 1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시장의 중요한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네, 나스닥은 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의 7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 지수가 둔화되며 제한적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화 약세 속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가솔린 소비 부진에도 불구하고 사우디 추가 증산 기대가 낮아지며 급등락 거듭하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ECB 빅스텝 단행에 경기 침체 우려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우위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품별로 체크해 보시죠. 먼저 나스닥입니다. 0.34% 하락한 12,38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61% 하락한 온스당 1,716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오일입니다. 1.29% 상승한 배럴당 9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48% 상승한 1.02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승 출발했었던 나스닥이 빅 이벤트들을 앞두고 좀 경계감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하락 전환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지금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2.8%로 레벨을 높인 상황입니다. 당일 나스닥에 대한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선견 마스터님은 관망 들어주셨고요. 김산 마스터님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먼저 선견 마스터님부터 차트 보고 분석 부탁드릴게요. 저 먼저 할까요? 네. 자, 저도 오늘 당일 전략은 일단 관망을 들었는데 네. 시장의 큰 그림은 매도입니다. 제가 네. 매도 요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매도 중기적으로 스윙으로는 매도를 가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은 오늘 장을 일단 보시면 이게 이제 오늘 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이죠. 사실 제 포인트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주는 FOMC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을 많이 할 가능성도 있고, 자, 두 가지가 있죠. FOMC가 있고, 지금 우리 토요일 새벽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장도 굉장히 좀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기업 실적 때문에. 스냅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기술적으로 일단은 제가 좀 봐드리면 그 12,945일 겁니다. 이게 지금 12,960으로 돼 있는데요. 12,945일 거예요. 자, 이게 저번 주에 제가 일단 그어드린 요 라인인데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쌍봉 매매 기법, M자형 패턴을 일단 보게 되면 자, 선을 하나 더 그어드리겠습니다. M자형 패턴을 일단 그리게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라인을 못 넘죠. 자, 기업의 실적 발표들이 있고 지금 FOMC가 있는데 FOMC에서 지금 0.75%를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거는 나와 있는 재료거든요. 나와 있는 재료에서 0.75를 올린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 추세로는 요즘 추세로는 그리고 또 기존에 해왔던 그런 추세로는 시장이 일단은 튈 가능성도 배제를 못합니다. 0.75%라는 게 굉장히 높은 금리 인상인데 희한하게 시장은 또 튀죠.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라인을 못 넘으면 전 저점입니다. 올해 최저점이죠. 11,068 라인. 11,068 라인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원래 이것을 제가 9월 달까지라고 일단 제시를 해드렸어요. 국내 선물하고 똑같이 9월 달까지 11,068 라인을 깨고 밑으로 일단은 10,000포인트 정도를 건드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한꺼번에 한 번에 내려오진 않더라도 이번 주 FOMC와 기업 실적 발표에 따라서 12,945 라인입니다. 12,945 라인을 뚫고 지지를 받지 못하면
전저점 라인이죠. 전저점 라인인 11,068 올해 최하단입니다. 여기를 건드릴 가능성이 좀 굉장히 커 보인다. 기술적으로요. 그리고 그 기술적 분석을 뒷받침하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실적들이 안 좋고 FOMC에서 0.75% 금리를 올리는 소식에 시장 참여자들이 하락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라인 이번 주에도 건들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은 관망 그리고 중기 포지션은 매도 전략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당일은 관망이지만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포지션 가져가는 게 좋겠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네, 당일에도 매도를 들어주신 김사 마스터님, 당일 매도 전략 어느 선에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차트 보고 자리값 한번 짚어주시죠. 지난주 첫 방송할 때 네. 12,200의 저항선을 예. 돌파를 못하면 11,750선까지 네. 빠지겠다 했는데 정확하게 짚어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돌파를 해서 문매를 맞았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안 빠지고 올랐는데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네. 12,200선 저항을 돌파를 했는데 그 방송을 보시고 이제 좀 저는 본인 투자자들도 시청자분들도 매도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뭐 12,200선을 돌파를 하고 12,000 거의 700선까지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저도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뭐 차트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분석을 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미 뭐 네. 성균 선생님께서 뭐 차트 분석을 잘 해주셨는데 일단 일봉상의 일단 오늘 차트를 보시면 아침 시가가 12,440에서 지금 현재 들어오는 시간 때 지금 저점이 12,320이거든요. 근데 이미 딱 본다고 하면 5일선에서 음봉 캔들이 지금 꺾이는 모습이 좀 보일 겁니다. 그 자리가 바로 12,410대 정도에서 지금 깨지는 자리가 보이는데 일단 그 하단 자리가 또 60일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2,200선인데 지난주 월요일 날 말씀드렸던 구간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만약에 붕괴가 되면 저는 다시 한번 일목균표 구름대 하단인 11,950 이 자리가 깨지면 또 750까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잠깐 30분봉으로 잠깐 한번 볼게요. 분봉의 30분봉으로 보면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자리 구간이 30분봉에서 혹시나 쌍바닥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전저점 구간의 어떤 지지라인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12,250선을 또 단기적인 매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의 단순 지표일 뿐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앞서 대응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되는 숫자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만 30분봉에서 보이는 지금 전저점 구간인 12,250만 이 구간에서는 혹시나 지지를 해준다면 단기적인 상승 패턴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왜? 이미 인플레이션이나 FOMC에서 발표하는 경제 지표는 후행성으로 이미 시장에서 겪어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달리 표현한다면 단기적인 반등은 있다. 그래서 무조건 하방이 연출되는 차트장에서는 반드시 무조건 매도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장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구간에서는 매도는 보입니다만 12,200선을 보이면 단순한 상승 패턴은 있겠지만 방금 일봉으로 다시 한번 돌아간다고 하면 정확히 60일, 20일 하단까지 깨진다고 하면 지금에서는 11,950, 즉 이 구간이 뭐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달러 상승의 재개 요인이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탄이 과연 나스닥의 호자가 될지 악자가 될지는 내일과 모레 계속해서 기업 실적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동시에 나오는 매물의 차익 매물을 봐야 될 거고요. 특히 나스닥 100 지수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기술주 100개 종목을 한 거기 때문에 꼭 봐야 될 것. 테슬라, 애플 등등 기술주들을 함께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봐야 좀 어떻게 그림대가 가는지 한번 충분히 볼 수 있으니까 저는 하단 11,950까지 한번 일시적으로 한번 하락 패턴으로 조금 보면서 설명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삼 마스터님께서 이제 지난주에 뭐 문매를 맞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왜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예. 그때 당시에는 상승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상승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스닥이 그날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대한 이 시나리오는 굉장히 정확하게 봐주신 것이다라고 네,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위안을 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시장의 이 숫자는 굉장히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 전략만큼은 저희가 팻말로 봐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매도 그리고 매수 또 관망에 대한 전략 뷰는 굉장히 일치가 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제 7월 28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7월 금리 결정이 나오고요. 밤 9시 30분에는 GDP 금리 결정이 발표가 됩니다. 29일에는 밤 9시 30분에 PC 발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삼 마스터님이 또 이 줄줄이 사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줄줄이 사탕처럼 오늘 이번 주에 중요한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대응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5일에 대한 당일 투자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국제 유가는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WTI 1%대 오르면서 배럴당 95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짠 듯이 관망을 들어주셨네요. 그럼 먼저 김삼 마스터님부터 유가에 대한 대응 전략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스닥보다 더 어려운 게 유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죠. 진짜예요. 요즘 들어 더욱 더 그런 것 같네요. 이게 아침 7시에 사무실 출근을 해서 차트를 딱 열면 네. 만약에 시가와 고점을 찍고 오후 4시 유로 FX 외환 시장이 열릴 때까지 보면요. 예. 고점에서 저점이 거의 많게는 400T까지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로 따지면 한 틱당 13,200원 정도의 환율을 계산을 하면 네. 400틱이면 600만 원꼴 아래로 뺀다는 얘기거든요.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뺀다는 얘기죠. 큰 그러면 금액이네요. 나스닥보다 굉장히 더 위험한 고위험 자산이 된다는 얘기죠. 투자자들한테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강하게 뭐 수익을 내자, 리스크를 보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일봉 차트를 본다고 하면 네. 뉴스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저는 크루드 오일을 거래를 하실 때 한번 일봉을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논하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화면상 상단을 100달러 87, 90 정도로 해놨고요. 하단을 92달러 50에서 60 정도로 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좀 놓고 보자라고 해서 지금 방금 앞서 말씀드려도 고점에서 아래로 300틱, 400틱, 또 위로도 300틱, 400틱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박스를 굉장히 크게 주고 있습니다. 나스닥에서 나는 몇 틱 정도의 수익을 내야지, 나는 S&P에서 몇 틱 정도로 수익을 내야지, 이런 개념보다는 괜히 크루드 오일에 뭐 양산을 한다, 또 덜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오르겠지, 내리겠지, 이런 관망 자세로 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중립적인 자세로 가야지, 무조건 그 뉴스를 보고 야 이렇게 들어간다, 야 이렇게,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봉을 보시면요, 10분봉만 봐도 아침에 지금 내려왔던 자리들을 보시면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어요. 오늘 장중 저점이 93달러 01센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시가가 95달러 10에서 지금 시작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폭으로 200틱 이상 지금 하락률을 보였다가 다시 그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였는데, 항상 우리가 이 박스권 매매라고 한다고 하면 방금 왜 이슈, 즉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매매를 소신껏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은 박스권 저항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단도 일단은 지키고는 있는데,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떠한 포맷으로 포커스를 맞추냐에 따라서는 이미 시장에서 다 나와 있는 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크루드 오일을 관리하는 과연 세력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이렇게 못해요.
주가를 올렸다가 뺐다가는 절대 못하니까 과연 이 크루드 오일을 관리하는 세력들이 과연 이 박스권을 상향으로 돌파를 해준다면 제 생각에는 다시 105달러 가야겠죠. 자,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충분히 90달러 이하도 또 깨지면서 바로 이 자리 있죠. 올 3월에 나왔던 90달러 이 자리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지난주에 제가 첫 방송을 하고 차올물이 바뀌었습니다. 9월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8월물과 9월물의 가격 차이가 조금 갭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3월 중순에 나와 있던 85달러 근방까지도 다시 한번 빠져야겠지만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지키고 있는 강한 모습이 있다라는 걸 좀 명시를 하시면서 저는 박스권 매매를 좀 유효하게 생각하면서 관망으로 한 표를 던지되 분명히 저는 92달러, 3달러만 지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한번 상승 역할을 할 수 있는 오일이 될 수 있다. 단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이슈 뉴스에 귀에 눈을 촉각을 두지 마시고 소신껏 이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서 수익을 날 수 있게끔 좀 그렇게 극대화를 하시자. 현실적으로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면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을 대응할 때는 오히려 뉴스에 너무 귀 기울이지는 말자라는 남다른 말씀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오늘 관망 전략 들어주신 선견 마스터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제 기억에 지금 5일 3주 연속 관망을 제가 들고 있는데 네. 우리 마스터님 말씀하신 대로 5일은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분석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결론으로 사실은 제가 2019년, 20년도에 예. 거의 뭐 5일 귀신으로 불렸는데 그 정도셨어요. 그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시장. 네. 근데 이제 정확히 기억하실 거예요, 마스터님도. 2020년 초에 마이너스 30달러였나요? 네, 그렇죠. 거기까지 가면서 예. 팬데믹이 오면서 오일 시장이 사실은 실전 매매하기에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시장이 망가져 버렸어요. 네, 그렇게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진폭이 너무나 크고 네. 사실 어떤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거를 대응할 네. 수 없을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귀신도 사라졌죠. 이 흐름을 네. 분석하기가 어려워졌네요. 자, 그런데 일단은 네. 자, 당일 전략을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트 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전략은 굉장히 조금 어렵습니다. 사실 오일이요.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맥점 잡으셔서 한두 번 정도의 단기 매매, 단타 매매를 하시는 거를 일단은 추천을 드리고 한두 번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스탑하는 거를 제가 일단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릴게요. 자, 기술적으로 일봉을 좀 본다라고 하면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자, 기본적인 거 볼게요. 기본적인 것은 아직 공급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수요 측면은 일단은 뭐죠? 수요가 침체될 것이다라는 이유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빠졌는데 이 흐름을 이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증산 문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든이 사진만 찍고 왔죠. 자, 그래서 오일은 이런 공급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기본적인 거 하나.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제가 저번 주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는 쌍봉매매 패턴. 그러니까 쌍봉매매 패턴이 나온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나스닥이든 국내 시장이든 오일이든 골드든 일단은 2022년부터 대세 하락이란 얘기예요. 쌍봉 패턴은 뭡니까? 전고점을 뚫지 못하니까 그 전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패턴이거든요. 이게 뭡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이란 얘기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거의 일주일에 2번 이상 올려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제 기술적 분석 일단 마스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따라서 130 라인이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요 라인 일단 있는데 이걸 쌍봉으로 보기는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근처까지 일단은 한 번 더 오를 수 있는 기술적인 룸이 나온다라는 거죠. 뉴스는 하나 터질 겁니다. 뉴스는 한두 개 터질 수 있습니다. 항상 뉴스는 후행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130달러, 125달러 최소한 125달러를 넘어서는 이런 패턴은 일단 한번 보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관망을 들었지만 오일은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룸이 있다. 그래서 아까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는 일단 중기 스윙적으로는 일단 매수 쪽에 저는 한 표를 조금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일 어렵습니다. 단기 전략을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정말 쉽지 않다라고 입을 모아서 두 분의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 당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골드 지금 현재 어떤 흐름 보여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좀 강세 흐름 나타내다가 또다시 약세 나타내고 있네요. 네, 미국의 국채금리와 이 달러와 약세 속에 금리 결정을 앞두고 눈치 보기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일 투자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동일하게 매도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일심동체처럼 마음이 잘 맞으신데 먼저 선견 마스터님부터 골드에 대해서 분석해 주시죠. 네네. 자, 골드는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당일 매매 전략을 보실 때는 나스닥 보시라. 사실 나스닥, 달러, 네. 골드 이렇게 사실은 보셔야 되는데 골드의 매매 패턴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나스닥하고 반대로 가지 않고 예. 나스닥하고 같이 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나 어떤 때를 주목하셔야 되느냐. 나스닥 선물이 빠질 때 골드가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죠. 달러 빼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골드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일봉 차트를 잠깐 보시다라고 하면, 자,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자, 골드 일봉 차트 볼게요. 자, 여기 네. 보시면, 자, 크게 놓고 봤을 때, 자, 저번 주에 죄송합니다. 저번 주에 제가 이 박스를 그어 드렸습니다. 골드도 나스닥하고 똑같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굉장히 밑으로 더 많이 못 빠지는 이유가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어요. 자, 기본적으로는 더 빠져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만스탁이 있지 않습니까? 만 포인트. 내려올 만큼은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큰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그 가격대를 지켜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 포인트 이상을. 골드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골드도 나스닥이랑 제가 똑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요? 나스닥이 대세 하락이면 골드도 대세 하락일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높다. 다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달러는 어떻게 됩니까? 달러 인덱스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저번 주에 그어드린 박스입니다. 내려올 만큼 일단은 내려왔다는 거예요. 골드도. 그래서 단기 반등이 일단은 이어지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기술적으로 제가 여기 박스를 또 하나 그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모양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양 어때요? 똑같죠? 자, 데칼코마니 형식이 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올해부터 저는 이 쌍고를 찍으면서 데칼코마니 형식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쭉 보세요. 같죠? 모양이.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조금 더 빠질 룸이 있다. 자, 이거를 나스닥하고 연결을 시켜 볼게요. 나스닥도 저는 11,068 라인을 일단은 깨고 1,400에서 1,500까지는 단기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라고 계속 설명드립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빠질 때 골드도 빠진다. 이게 일단 기본이에요, 지금은. 그럼 어떻게 되죠? 골드도 전저라인 깨고 이 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따라서 저번 주에 저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763 라인에서 일단은 매도 들어간 거 저희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다 청산하셨고, 제가 맥점을 일단은 다시 잡아 드릴 겁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신 맥점 다시 잡아 드릴 거고, 일단은 지금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단기 반등 나오고 있고, 이 단기 반등에서 잘 선점하셔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선점하셔서 다시 한번 일단은 매도 쪽으로 보시는 걸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리고 스윙 매도 전략 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선견 마스터님이 이제 골드는 나스닥과 커플링을 해서 보는 게 좋겠다라고 투자 팁 챙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삼 마스터님도 오늘 매도 전략 들어주셨는데 차트 보고 분석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하면 달러 상승의 신호탄이 나온다고 하면 미국 달러 지수가 오르면 네. 당연히 금값이 빠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난주 목요일 날 골드를 가지고 거래하신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지 몰라도 또 7월 21일 날 1678.4
최저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주봉상 보면 2020년 3월 주가랑 오면서 다시 한번 뭐 1740달러까지 큰 다시 반등을 당일 포지션 이틀 동안 연이어 올렸고, 지난주 월요일 날은 제가 이제 매수를 좀 들었었는데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 왜 제가 매도를 지금 말씀드렸냐면, 앞서 부연 설명 말씀드린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달러 상승 재개탄의 신호탄이 있으면 당연히 골드가 다시 한번 눌림목이 생길 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차트의 캔들, 즉 주가들이 5일선과 10일선에 안착을 했지만 역배열 상태 차트에서 지금 현재 20일 이동평균선인 1750달러는 아직까지 견고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이 바로 뭐냐? 최근에 나와 있던 근한 보름 동안의 저항대인 1737달러 6, 40불까지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5일 이동평균선에 부딪히는 그런 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중간에도 분봉으로 잠깐 1분봉을 살펴본다고 하면 계속해서 차트는 역배열로 계속해서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아마 골드 같은 경우에도 연준의 발표, 눈치 보기가 아닌가 좀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성규원 선생님께서 말씀을 워낙에 잘해 주셨고 오늘 합의를 봤습니다. 들어올 때 똑같은 거 계속 잘 들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워낙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오늘 차트 분석은 제가 이 정도까지 좀 할 테니까, 네. 일봉상 일단 5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한 모습은 보이지만 네. 전고점 부근인 1740달러 돌파,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상, 미국 달러 선물 지수까지 한번 보시면서 골드는 매매 전략을 해 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팩트 체크를 할 게 있는데 들어오시기 전에 합의를 보셨다는 게 맞나요?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네. 이제 항상 말씀을 나누거든요. 예. 네, 어떻게 어떤 거 하실지, 그리고 시장 어떻게 보실지. 아,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시장 보는 거는 해왕 마스터님보다 네. 김산 마스터님이 조금 저랑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다 앞으로는 이 사전 합의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네네. 네, 좋습니다. 그냥 이제 의견을 나눈 겁니다. 네, 그렇군요. 김산 마스터님께서는 이제 골드 앞으로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되게 된다면 강달러 기조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골드 앞으로 매도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김산 마스터님께서 또 내일 이 무료 공개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내일 어떤 주제로 준비하고 계실까요? 사실 뭐 자타가 공인하는 뭐 차티스트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네. 열심히 그렇게 차트 하죠. 분석을 네. 통해서 예. 우리 시청자분들과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또 코드가 맞는 종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방송에서 뭐 논하지 못한 것들을 뭐 노란 톡방, 그리고 무료 또 강연에 아직은 제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무료 방송에서 찾아뵙고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차트를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매매 전략을 해야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려고 좀 좋은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네, 김산 마스터님께서 또 내일 밤 9시에 차트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차트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었다 하는 분들은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김산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방법 상세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또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남아있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김산 또는 성규 선생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화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출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